자, 지난주에 그 7번 전차까지 했었죠. 7번 전차. 자, 오늘은 이제 8번 핑카드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7번 배우고 이제 이번 주는 8번부터 14번까지 배울 건데 왜 그렇게 배우느냐는 나중에 메이저 카드를 다 끝나면 여기서 보면은 8번부터 14번이 관련 무의식회계라고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에 7번까지는 어떤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마법사, 고위여사제, 여왕제, 황제, 조왕, 그 다음에 연인, 마지막에 전차에 잘 타있는 장군. 이렇게 7명의 어떤 인물들에 대한 구성이 있고요. 이제 8번부터는 사람의 관념,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구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8번이에요. 명칭은 힘이에요. 이 8이라는 숫자는 숫자적인 의미, 그러니까 보통 타로에서 1, 2, 3번, 9번, 10번은 숫자적으로 좀 강력한 느낌이 강해요. 그런데 중간에 4, 5, 6, 7, 8번은 숫자적인 키워드를 우리가 상담할 때 잘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 8을 보통 주기적, 반복적 재생이라는 말을 써요. 이 재생이라는 말은 5번 교환 카드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명을 불어넣는 거.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생명이 불어넣어지니까 굉장히 좋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게 8벼락에서 우주를 상징하고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흥부전 보면 쌀 뒤주가 있는데 거기서 뭐 쌀을 퍼도 계속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근거에 있는 돈을 꺼내도 계속 돈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게 계속 생기는 건 좋은데 안 되죠, 그러면. 나쁜 거 같은 경우에는 죽여도 끊임없이 계속 생겨요. 집에 바퀴벌레 죽여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거를 좋기도 하지만 되게 두렵다는 생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다리가 8개 있는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문어라든지 낙지라든지 거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공포감을 가져서 문어 낙지를 잘 안 먹어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서양에서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해저 이마를 이런 데 보면 아니면 우리 테레비전 해저 보면 막 문어 괴물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힘이라는 의미, 자, 영어로 strength. 자, 힘이라는 거는 일종의 강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힘 그러면 영어로 파워를 더 많이 쓸 텐데 여기는 스트렝스라고 쓴 거는 강함을 뜻해요. 자, 그래서 이 강함이기 때문에 그림도 이렇게 좀 뭔가 사자가 좀 강아지 같기도 하고 되게 좋은 느낌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와서 너는 되게 강해. 뭐든지 이겨낼 힘을 갖고 있어. 되게 좋은 의미를 많이 해석을 하세요. 근데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강함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옛날에도 말에 만세 영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태평성대에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이 강함이 필요한 거는 현실이 우리 앞에서 여왕제를 배웠듯이 여왕제 그렇게 풍요에 넘쳐서 막 이런 상황에 굳이 강함이 필요한 거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유롭고 풍요로운데 굳이 내가 강할 필요가 없어. 즉 이렇게 강함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외부 환경이 그걸 이겨낼 정도, 이겨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외부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의미가 역설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은 인내, 즉 참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잘 참아내는구나. 그걸 이겨낼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의미의 강함을 뜻한다고 저는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구나. 이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림에서도 이렇게 여인이 있고 여기 보면 사자가 있어요. 보통 시선이 여인에 딱 꽂혀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사자를 중심으로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사자 입장에서 보면, 자, 사자는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굉장히 야생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의 그림에서 보면 사자가 굉장히 어때요? 뭔가 이렇게 눈도 풀려 있고, 이 사자의 모습은 길들여지네요. 자신의 본능은 어떻게 됐어요? 억압받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자 입장에서 많이 갈등을 할 거야.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많이 갈등을 하겠죠. 그래서 그 자기가 올라오고 있는 본능을 억압을 받기 때문에 일종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의미도 보여져요. 그러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편하냐? 여러분들이 사자 우리에 이렇게 사자랑 1대1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 그럴까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자를 길들이고는 있지만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몸에 보면 이렇게 장미 넝쿨하고 있어요. 머리에 장미 넝쿨이 있는데 이게 멸류관처럼 장미 넝쿨에는 가시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걸 머리에 두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사자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이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평안한 모습을 해요. 즉 이러한 두려움이나 고통을 잘 이겨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고통을 이겨내고 있고 또 외유 내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즉 겉은 연약한 여인 같아 보이지만 사자도 굴복을 시키고 아무리 힘든 고통도 이겨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외유내강이라 굉장히 좋은 말로 하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외유내강을 하면 바보가 돼요. 요즘은 현대사회는 PR 시대라고 해서 내가 나를 자꾸 홍보를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겸손이 미덕이기는 하지만 그 겸손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많은 손해를 많이 봐요. 저는 외유 내강은 아니고요. 저는 외유 내유예요. 겉도 좀 약하지만 속도 약해요. 잘 이겨내지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도 취미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이걸 중간을 평균이라고 보면 저는 평균보다 잘할 때 좀 할 줄 알아요. 그리고 평균보다 거의 프로페셔널 정도 할 때 나 그거 굉장히 잘해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잘하면 그냥 할 줄 알아요. 근데 평균보다 더 미치다 그러면 해보긴 했는데 잘 못해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제 후배는 한두 번밖에 안 했는데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 그거 해봤는데 나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일을 시켜봐. 근데 되게 못해. 너 이거 너 잘한다며. 한두 번 할 때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네요 이래요. 그럼 이제 할 때마다 일을 코치를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내가 일을 줘야 되는데 한 명은 저 같은 성격이라서 해보긴 했는데 저는 잘 하지 못해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저거 해야 되는데 저는 잘해요. 해요. 그럼 누구한테 일을 시키겠어요? 당연히 잘한다는 사람한테 시키겠다. 근데 막상 시켰는데 그 친구는 너무 긍정적이어서 막상 해보니까 막 엉망진창이야. 손길을 많이 가죠. 그럼 얘를 자르려고 다른 사람을 써요? 못 써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가 없어 잇몸이라고 해서 어떻게든 그걸 끌고 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니까 긍정적으로 볼 거는 뭐냐면 본인이 잘 못해도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면 그게 본인의 일이 되고 본인한테 득이 돼요. 오히려 손해보다는 득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남들 평균 정도밖에 안 하지만 저 잘 못해요 라고 하면 본인한테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못해도 잘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TV에서 그 인생술집인가 거기서 정준호가 나와서 처음에 혹시 인생술집 보신 분 있어요? 정준호 나와서 거기서 데뷔할 때 MBC 공채로 들어갔는데 잘생겼잖아. 원래 배구 선수 출신이야.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제 드라마 그 오디션을 보는데 아주 대작이래요. 상사 주연막 이런 거 해서 갑자기 다 모아놓고 주연급 다 모아놓고 여기서 스키 탈 수 있는 사람 했더니 정준호 선수 자기 딱 한 번 타봤는데
잘 타 그러니까 저 엄청 잘 탑니다. 그래가지고 뽑았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안 탔잖아요. 그래서 뽑혀가지고 기분 좋고 있는데 이제 콘티 처음에 대본을 딱 받았는데 첫 씬이 용풍이 보면 골드코스라고 해서 제일 타고 있어요. 여러분 스키 타보신 분 있을 텐데 최상급 가면 저는 스키는 한 2번 정도밖에 안 타봤는데 보드는 몇 번 타봤어요. 그래서 잘 타지 못하는데 이제 아는 선배들이 항상 어려운 데서 타야 된다고 해요. 맨날 갖고 데려가요. 그 위에 딱 쓰면 경사가 한 30도 정도가 보면 경사가 3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 절벽이야. 그냥 절벽이야. 여기를 어떻게 내려가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 번 탔는데 거기 올라갔으면 그리고 제일 저는 스키나 보드 탈 때 제일 어려운 게 내려오는 거는 그냥 뭐 낙엽이든 뭐 A자든 내려와요. 아무리 경사가 져도 어떻게 내려오는데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리프트에서 저기까지 이렇게 커브로 돌아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항상 거기서 자빠져요. 그리고 이 보드를 탈 때는 보드는 플룩을 이렇게 들고 타는데 저기 곤지암이나 이런 데 갔잖아요. 이걸 끼고 타야 돼. 그럼 미쳐요. 거기서 왜냐면 내려서 절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못 잡아요. 보드 같은 경우는 다리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숙달되지 않으면 방향 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리프트가 제일 무서워. 스키를 2번 타고 포기한 이유가 그 리프트에서 저는 포기를 했어요. 내리지 못해. 그런 상황에서 정준호가 그 배역이 배정욱인데 올라갔어. 올라가놓고서 거기서 처음 리프트에서 내리는데 배정욱은 아예 처음 타는 거 거의. 일단 리프트에서 내리면서 한 바퀴 굴르고. 그러니까 배정욱은 얘는 처음에서 너무 긴장해서 그렇구나. 거기 스키를 엄청 잘 탄다고 하니까 막 붙잡고 덜덜 떨고 있는데 이제 정준호는 8시 차량인데 한 6시쯤 와서 한 2시간을 강제를 받았대요.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워낙 이제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잘 탈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막 밑에서는 이제 카메라 돌아가니까 나와라 근데 사람은 안 보이지만 XX야 뭐 어디 갔냐 왜 대답이 없냐 근데 막 무정리는 절로 튕겨서 나가있고 어쩐지해서 거기 올라섰는데 절벽이잖아요. 달달달 떨고 있는데 배정훈 옆에서 꽉 잡고 잘 타다 도무지 발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막 밑에서 메가폰으로 왜 안 내려오냐 카메라 돌았다 하나 욕 날라오고 그래서 그래 큰 마음 먹고 딱 내려왔대요. 잘 내려왔을 것 같아요. 내려오는데 둘이서 막 부르고 막 스키는 하나는 절로 날아가고 배정 선수는 저쪽 구석에 꼬라박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첫 씬부터 완전히 개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이 불러서 못하면 못한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화를 내. 화를 내면서 근데 네 열의는 내가 인정을 해줄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내가 인정을 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됐으면 진작에 말했어야지. 그래야 대책을 세우지. 그래서 이제 대역배우를 써서 첫 씬을 무사히 찍기는 찍었대요. 그리고 잘릴까 생각을 했는데 안 잘리고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타보고도 저 스키 잘 타요? 해서 배역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운 애가 저 못해요 그러면 본인한테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타로할 때 그러잖아요. 철판 깔고 저 타로 잘해요. 그럼 타로 잘하게 돼요. 근데 내가 완벽하게 하고 나서 타로를 해야지 그러면 영원히 타로를 못해요. 네. 요만큼 준비하면 요만큼 부족하니 요거 맞아 채우고 요거 채우고 나면 또 부족하네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면 영원히 타로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거기서부터 쌓이는 거예요. 그게 짬밥에 대해서 1년, 2년, 10년이 되면 정말 엄청난 고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흰카드에서 듣는 거는 의료내강이 아니라 외강, 내강이 되어야겠죠. 겉도 강하고 안에도 잘 다져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겉이 약해 보이니까 고통을 더 받아요. 여러분들도 뭐를 시킬 때 보잖아요. 저는 되게 만만한 것 같아요. 길 가다가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도를 믿으십니까? 또는 보니까 이 등 뒤에서 아우라 빛이 난대. 조상이 은덕을 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건네는 건 정말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 사람은 되게 유해서 내가 말을 하면 잘 따라올 거야 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굉장히 강한 사람한테는 괜히 잘못했다가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킹카드가 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상황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당분간은 견뎌.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억압을 받고 있잖아. 어쨌든 탈출해야 되는데 그 탈출할 방법을 시간을 갖고 찾아가. 이렇게 조언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 카드가 나오면 위로부터 해주세요. 연애든 일이든 이 카드가 나오면 되게 힘든 거예요. 억압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표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위로부터 해주는 게 굉장히